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의 심장인 반도체가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들어섰습니다. 고점에서 20% 넘게 빠진 상태를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달 말 찍은 고점에서 딱 그 선을 넘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에 마지막 불을 붙인 건 월가가 아니라 중국의 이름도 낯선 스타트업 한 곳이었습니다. 어젯밤 TQQ 계좌가 출렁인 진원지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어젯밤 QQQ는 1.5% 내린 695달러 33센트로 마감했고 3배 레버리지가 붙은 TQQQ는 4.54% 빠진 67달러 53센트였습니다. S&P 500은 1.01% 하락에 그쳤는데 나스닥은 그보다 깊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을 눌러온 그 한 덩어리 반도체와 AI의 어젯밤 새 악재가 정통으로 꽂혔기 때문입니다. 지수만 보면 평범한 하락이지만 반도체만 따로 떼어보면 낙폭이 훨씬 깊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이 어젯밤 키미 K3라는 새 모델을 내놨습니다. 파라미터가 2조 8천억 개로 지금까지 공개된 인공지능 모델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큽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건 모델이 학습으로 쌓아둔 판단 손잡이의 개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잡이가 많을수록 더 정교하게 다룰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성능이었습니다. 문샷은 이 모델이 미국의 일부 최첨단 모델을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무겁게 값을 매긴 서구 모델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말이죠. 한 가지 더 무거운 대목이 있습니다. 문샷은 이 모델의 가중치, 그러니까 모델을 그대로 복제해 돌릴 수 있는 설계도 전체를 이달 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시장을 겁먹게 하냐면 그 순간부터는 전 세계 어느 회사든 이 강력한 모델을 자기 서버에서 값싸게 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미국 반도체를 산더미처럼 사지 않아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공지능을 돌릴 길이 열린다면 반도체를 파는 회사들이 지금 누리는 두툼한 이익의 폭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어젯밤 반도체주를 벤 건 바로 이 마진, 그러니까 이익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여기엔 더 무거운 함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최신 반도체가 넘어가지 못하게 수출을 틀어막아 왔는데 최고 사양 칩 없이도 중국이 이렇게 최상위권에 근접한 모델을 만들어 무료로 뿌린다면 그 규제로 지키려던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우위가 무슨 소용이냐는 물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어젯밤 시장이 겁낸 건 성능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줄줄이 딸려오는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숫자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몇 달 동안 가파르게 치솟았던 자리입니다. 그 뜨거운 랠리가 이번 주에 식으면서 마블과 ARM, 인텔 같은 종목들은 고점 대비 크게 빠졌습니다. 어젯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4.92% 빠진 135달러 47센트로 마감했고 이번 주 들어서만 29% 넘게 증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캐던스 디자인이 9.47%, 시놉시스가 0.85% 무너졌습니다. 이 두 회사는 칩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을 설계하는 데 쓰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곳입니다. 반도체 설비 장비를 만드는 Applied Materials도 5.57% 빠졌습니다. 칩 자체가 아니라 칩을 만드는 도구를 파는 회사들까지 함께 두들겨 맞았다는 건 시장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의 미래 수요를 한 단계 낮춰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공포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지난 딥시크 때가 참고가 됩니다. 작년 1월 27일 딥시크 충격이 터진 그날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1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 하루에만 5,8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는데 이건 한 회사가 하루에 잃은 시가총액으로는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때도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중국이 훨씬 싼 값에 비슷한 성능을 냈으니 미국이 AI에 쏟는 돈이 과하다는 공포였죠. 그런데 그 공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엔비디아는 9% 가까이 반등하며 잃은 시총의 상당 부분을 하루 만에 되찾았고 이후 몇 달에 걸쳐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이 그 급락을 과잉 반응으로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회복됐다고 이번에도 반드시 그러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종류의 공포가 한 번은 며칠 만에 뒤집혔다는 사실은 지금의 낙폭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판단할 때 반드시 옆에 놓아야 할 설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포가 자꾸 도지는 걸까요? 밑바닥에는 아직 아무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 질문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AI에 쏟아붓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익이 되어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베런즈는 어젯밤 시장을 끌어내린 진짜 동력이 바로 이 답없는 질문들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좋은 뉴스에도 매물이 쏟아지는 지금의 이상한 장세는 시장이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의 새 모델은 그 불안에 기름을 부은 거지 불안 자체를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금리입니다. 최근 반도체가 흔들릴 때마다 뒤에는 금리라는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는데 어젯밤은 달랐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내려 4.54%였고 이번 주 전체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성장주를 눌렀다는 설명이 어젯밤엔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어젯밤 반도체를 누른 건 금리가 아니라 앞서 짚은 그 답 없는 질문에 중국발 성능 충격이 불을 붙인 결과였습니다. 원인이 하나로 또렷할 때가 오히려 그 원인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도체가 약세장에 빠졌다고 해서 어젯밤 미국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S&P 500을 종목마다 같은 무게로 다시 계산하는 이른바 동일 가중 방식으로 보면 평범한 보통 종목들은 어젯밤 지수보다 오히려 잘 버텼습니다. 한 시장 전략가는 반도체가 이렇게 고전하는데도 시장이 이 정도로 안 빠진 게 놀랍다며 오히려 건강한 시장의 신호라고 짚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하락은 시장 전체의 붕괴가 아니라 AI와 반도체라는 한 구역에 격리된 약세장입니다. 나스닥이라는 건물에서 지금 불이 난 층은 반도체층이고 그 위아래 층은 대체로 멀쩡하다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지수 숫자만 보고 시장 전체가 끝난 것처럼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든 TQQQ가 하필 그 불난층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게 오늘 계좌가 유독 아팠던 이유입니다. 이 와중에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장중 한때 애플의 시가총액이 엔비디아를 넘어서면서 미국에서 가장 값나가는 회사 자리가 잠깐 뒤바뀌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9,100억 달러를 찍었고 엔비디아는 장막판에 다시 1위를 되찾았습니다. 반도체가 약세장에 빠지는 날 반도체를 한 조각도 안 파는 애플이 왕좌를 넘봤다는 이 그림 자체가 어젯밤 시장의 심리를 압축합니다. 애플은 어제도 0.14% 오르며 홀로 초록불을 켰고 HSBC는 애플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리면서 목표가를 $260에서 $366로 크게 높였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위안이라면 장 막판에 애플을 다시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정도입니다. 다만 낙폭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는 2.21% 하락으로 오히려 반도체 지수 평균보다 더 깊게 빠졌습니다. 이날 대형 반도체주 가운데 실제로 덜 빠진 건 1% 안팎에 그친 AMD와 브로드컴, 0.5% 하락에 머문 마이크론 쪽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젯밤 뉴스들을 이어보면 다른 흐름도 하나 읽힙니다. 반도체를 파는 쪽이 얻어맞는 사이 컴퓨팅 자원 자체를 빌려주는 쪽이 새로운 승자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 메타가 인공지능 회사 엔트로픽에 자사의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방안을 놓고 초기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는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밤 메타가 애마존 클라우드 사업부에 최고위 임원 1명을 데려온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인 메타가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을 빌려주는 사업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방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용량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켓 회사가 펜타곤에 컴퓨팅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 조각을 붙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점점 임대 가능한 상품, 그러니까 남는 방을 새놓듯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각본에는 원조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도 애초에 아마존이 자기 쇼핑몰을 돌리고 남는 서버를 남에게 빌려주면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남는 창고를 새놓다가 그게 본업보다 커진 셈이죠. 지금 메타와 스페이스X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정확히 그 각본입니다. AI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반드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골드러시 때 정작 돈을 번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죠. 지금은 그 곡괭이를 파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고 매달 임대료를 받는 쪽으로 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국발 성능 충격으로 반도체 자체의 가치가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반도체를 사서 셀을 놓는 사업 모델이 고개를 든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임대 사업들은 아직 협상 단계이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어젯밤 서로 다른 세 회사에서 같은 방향의 소식이 동시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판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말해줍니다. 한편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은 어젯밤 두 가지 AI 공포에 동시에 맞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회사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걱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 경쟁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남의 집 불이 우리 집 걱정으로 번진 셈이죠. 구글은 2.17% 빠진 346달러 77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실적을 내놓는 회사라 이 공포가 실적 채점표에서 어떻게 해소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반도체 밖에서 어젯밤 시장을 스친 다른 소식들을 짚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에 가렸지만 하나하나가 지수를 끌어내린 무게추였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어젯밤 정규장에서 7.26% 밀리며 $68대로 내려왔습니다. 실적 발표 자체는 저희가 어제 개별 종목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오늘은 그 뒷이야기만 짚겠습니다. 어젯밤 벌어진 새로운 일은 월가 하우스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깎아내린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넷플릭스 목표가를 $110에서 $94로 내렸고 다른 월가 하우스들도 잇따라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하루 사이에 여러 하우스가 한꺼번에 눈높이를 20에서 30% 가까이 깎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실적 하나로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 궤적을 통째로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제 급락이 하루짜리 발작이 아니라 눈높이 자체의 재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 목표가 행렬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젯밤 나스닥 100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종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Intuitive Surgical입니다.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젯밤 14.15% 폭락했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에 시장이 예상한 수술 건수 증가율을 오히려 웃돌았는데도 연간 전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해 수술 건수 증가율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느린 수준에 그칠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좋은 분기를 내고도 앞으로의 성장 속도가 꺾인다는 신호 하나에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날아간 겁니다. 넷플릭스와 판박이죠. 지금 시장은 지나간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속도에 값을 매기고 있고 그 속도가 조금이라도 둔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값비싼 종목부터 가차없이 청산합니다. 어젯밤 넷플릭스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나란히 무너진 건 이 채점 기준이 반도체 밖에서도 똑같이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갈래가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하락의 진앙은 메모리였는데 정작 메모리 대장 마이크론을 두고 월가는 반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나온 한 분석은 마이크론의 주가 고통을 끝낼 열쇠로 다가오는 실적과 정책 지원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매도에 휩쓸려 함께 빠졌지만 회사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젯밤 낙폭에 미친 거 아니냐는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도 한쪽에서는 왜 지금이 큰 매수 자리인지를 두고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AMD도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반도체가 다 무너지는 와중에 AMD는 1.03% 하락으로 비교적 선방했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세 심리가 짙었습니다. AMD를 두고는 예정된 인공지능 관련 이벤트가 분위기를 돌릴 촉매가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시장은 이렇게 종목마다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는 스페이스X가 어젯밤 5.43% 빠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상장한 신규 초대 형주라 시청자분들 관심이 큰데 어젯밤 악재가 겹쳤습니다. 차세대 로켓인 스타쉽 13호 발사가 발사 직전에 자동으로 중단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개의 랩터 엔진이 제대로 점화되지 않아 이륙 전에 자동 중단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다음 성장 동력으로 기다리던 이벤트가 미뤄지면서 주가는 상장 당시 공모가 아래로 더 내려앉았습니다. 상장 직후 부풀었던 이 회사의 몸값은 이제 고점에서 상당폭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자조 섞인 목소리가 짙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스페이스X를 두고 앨런한테 $1조 하나 더 쥐어주면 또 한 번 발사에 덤비지 않겠냐며 비꼬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이 가격이면 아침에 물량을 더 담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앞서 컴퓨팅을 펜타곤에 빌려주려는 협상은 이 회사의 새로운 매출 갈래가 될 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 로켓이 발사대에서 멈춰선 게 어젯밤 주가를 눌렀습니다. 테슬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 테슬라는 2.61% 빠진 $380대로 마감했고 이번 주로 보면 6% 넘게 올해 들어서는 13% 넘게 밀려 Magnificent 7 가운데 올해 성적이 가장 부진합니다. 어젯밤 베런스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위험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본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언젠가 합병할 거라는 기대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중간선거라는 정치 변수입니다. 그동안 테슬라 주가를 떠받친 상당 부분이 자동차를 몇 대 팔았느냐가 아니라 이런 기대와 서사였는데 그 서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마침 다음 주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관심은 자동차 판매 대수보다 자율주행 택시가 언제 실제로 돈이 되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지수 쪽에서는 반도체와는 결이 다른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젯밤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그 하락을 주도한 건 코카콜라와 IBM이었습니다. 특히 IBM은 JP모건이 목표가를 $291에서 $250로 내리면서 눌렸습니다. 반도체 약세장과는 별개로 오래된 대형주 쪽에서도 개별 악재가 지수를 갉아먹은 하루였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끌어내린 손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어젯밤 시장의 온도를 하나 더 얹겠습니다. 지수 위의 공포와 개인 투자자들의 심경이 서로 갈렸다는 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2에서 37로 더 내려가 공포 구간에 깊이 들어갔고 변동성 지수는 12% 넘게 뛰어 18.77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겁먹은 하루가 맞습니다. 실제로 시장 전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 게시판에서는 이번엔 진짜 노름이 끝난 것 같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도체 게시판 안쪽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SOXL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은 오히려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게 쏠려 있었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엔비디아를 두고 이 괴물을 억지로 눌러서는 못 잡는다며 월요일 장이 초록불로 튈 수도 있다고 했고, SOXL 쪽에서는 주식을 더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까지 나왔습니다. 시장 전체는 파랗게 질렸는데 레버리지를 든 개인들은 이 낙폭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극 자체가 지금 반도체가 서 있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확신이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때 변동성은 커집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하루하루의 진폭이 평소보다 크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번 주 전체로 한 발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나스다크 종합지수는 이번 주에만 2.9% 빠졌습니다. 최근 2주 연속 오르던 흐름이 여기서 끊겼고 한 주 낙폭으로는 6월 말 이후 가장 컸습니다. QQQ만 봐도 이번 주 고점에서 밀려 $695로 주저앉았습니다. 한 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다만 앞서 봤듯 이 하락의 대부분은 반도체 한 구역에 몰려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 지금 이 시장 전체의 붕괴가 아니라 특정 구역의 급냉이라는 그림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 실계좌도 짧게 공유하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이 실험 계좌는 어젯밤 기준 약 12,800달러입니다. 어제 TQQQ가 4.5% 넘게 빠졌으니 계좌도 같이 출렁였습니다. 저희 전략은 지금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8.7% 위에 있어서 여전히 롱 페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급락에도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고 오늘 밤에도 예정된 거래는 없습니다. 조용히 보유를 이어갑니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의 규칙에 따른 판단일 뿐 앞으로도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이 200일선 쪽으로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주는 실적 주간의 본게임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새벽에 알파벳과 테슬라가 나란히 실적을 내놓고 그 뒤로 인텔, 텍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어젯밤 중국발 충격으로 AI 트레이드가 흔들린 만큼 이 실적들이 지금의 공포가 과했는지 정당했는지를 하나씩 채점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이미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는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반도체 약세장이 딥식 때처럼 며칠 만에 뒤집힐 해프닝인지 아니면 더 깊은 균열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지켜보려 합니다. 첫째, 다음 주 알파벳과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반도체와 IT 실적이 나올 때 시장이 좋은 실적에도 계속 파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로 돌아서는지입니다. 둘째, 어젯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짙었던 저가 매수 심리가 실제 반등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하루짜리 희망으로 그치는지입니다. 셋째, 메타와 스페이스X가 만지작거린 컴퓨팅 임대 카드가 실제 계약으로 굳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어젯밤의 공포가 과했는지 정당했는지 윤곽이 잡힐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약세장으로 밀어넣은 건 월가가 아니라 중국의 새 모델이었고 그 충격 속에서 시장은 조용히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AI에서 진짜 돈을 버는 자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쪽인가? 아니면 그걸 사서 셀을 놓는 쪽인가? 어젯밤 메타와 스페이스X가 던진 임대 카드가 그 질문의 첫 힌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번 중국발 성능 충격, 작년 딥시크처럼 시장이 며칠 만에 털고 일어날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서구 AI 우위에 대한 진짜 균열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가는 아팠지만 하락 또한 투자의 한 계절이니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실적 채점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